제주 바다는 언제나 잔잔한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 무엇이 오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겨울 끝자락의 새벽녘 어둠이 아직 바다를 덮고 있을 때 작은 고무보트 한 척이 조용히 해안 가까이 머물렀다. 배 위의 남자는 서둘러 검은 방수 가방을 모래밭에 던지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바다는 모든 흔적을 지우는데 익숙했다. 그날 오후 뉴스에서는 제주의 새로운 해양 관광 산업이 확대된다는 밝은 소식만을 전했지만 송당리 근처 조용한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흐르고 있었다. 누구도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새벽에 낯선 차가 오가고 바닷가 주변에 발자국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였다. 그 무렵 대학 졸업 이후 취업 준비를 이어가던 청년 민수는 희미하게 번져오는 불안 속에서도 별다른 경계를 하지 못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지내는 동안 지친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우연히 마을 축제를 준비하던 동갑내기 준호를 만났다. 준호는 밝고 활기찬 성격이었지만 최근 들어 표정이 어딘가 달라졌다. 밤마다 연락이 뜸해지고 아침에 나타날 때는 늘 피곤해 보였다. 어느 날 민수는 축제 준비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준호를 붙잡아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냐고. 준호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냥 아르바이트가 늘어났다는 말뿐.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민수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못했다. 사실 준호는 몇 달 전부터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준호에게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작은 심부름을 시켰다. 처음에는 단순한 물품 운반이었다. 그런데 점점 일이 바뀌기 시작했다. 새벽에 해안가로 가방을 옮기는 일, 익명으로 전달되는 봉투,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 준호는 이미 되돌아가기 어려운 곳까지 가고 있었다. 처음 마약을 접한 날은 충동적이었다.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죽여 살던 준호는 누군가 건넨 작은 알약 하나로 모든 무거움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일시적인 달콤함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그를 붙잡았다. 이후 준호는 서서히 삶의 균형을 잃어갔다. 가족과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도 자주 실수를 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제주 전역에서는 비슷한 현상이 번지고 있었다. 해안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퍼지고 있었다. 대도시보다 단속이 느슨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촘촘한 만큼 숨겨지기 쉽다는 점을 이용한 범죄 조직이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청년들은 그 실체를 모른 채 단순한 호기심이나 스트레스 해소라는 이름 아래 점점 깊은 늪으로 빠지고 있었다. 민수는 준호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그의 집을 찾았다. 방 안은 정리되지 않았고 식사 흔적도 거의 없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검게 가라앉은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말없이 다가가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준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고든 울음으로 번져나갔다. 나는 그냥 잠깐만 도움받고 싶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든 게 무너졌어. 민수는 그제야 진실을 알았다. 충격과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그는 준호를 비난할 수 없었다. 대신 함께 병원에 가자고 설득했다. 준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이 친구를 살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만큼은 분명했다. 병원에서는 이미 비슷한 사례를 많이 접해본 듯 조용히 안내했다. 청년들의 마약 중독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외부에서 유입된 마약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의사는 설명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날 밤 병원을 나서며 민수는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제주가 지닌 아름다움 뒤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이 넓게 퍼지고 있었다. 청년들이 흔들리는 틈을 범죄 조직이 파고들고 있었고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남고 있었다. 민수는 결심했다. 준호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숨기지 않겠다고. 며칠 뒤 마을 주민들은 조용히 모여 해안가 주변에서 이상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그들의 이야기를 경찰에 전달했다. 작은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 작은 움직임은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다. 준호는 아직 치료 중이었다.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고 과거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수와 가족,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관심은 준호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고 서서히 그는 자신을 되찾아갔다. 제주 바다는 여전히 넓고 깊다. 하지만 이제 그 속의 어둠이 더 이상 조용히 퍼지게 두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청년들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지 않도록 지키려는 작은 마음들이 모여 새로운 파도를 만들고 있었다.